반갑습니다. 오늘은 1단원 정리활동 세계 여행 상품 판매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2쪽에서 87쪽입니다. 공부할 문제입니다. 세계 여행 상품 판매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 모둠 오세아니아 영화 촬영지 탐방입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호주와 뉴질랜드 영화 촬영지 탐방 여행 상품을 알아볼까요? 먼저 호주의 자연환경입니다. 대륙은 오세아니아고요. 면적은 한반도, 즉 우리나라와 북한을 합한 한반도의 35배입니다. 온대기후와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호주의 인문환경입니다. 수도는 캔버라입니다. 언어는 영어를 사용하고요. 관광지는 멜버른, 그레이트 베리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들은요. 호주를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주의 여행 코스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1일차입니다. 멜버른은 유럽을 옮겨온 것 같이 유럽을 닮았다고 해서 유럽을 닮은 호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시가 아름답죠. 그리고 2일차에는 그레이트 베리어라고 해서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입니다. 지금 여기 니모를 찾아서 한 장면인데요. 이 그레이트 베리어 배경인데 굉장히 비슷하죠. 영화와. 그리고 3일차에는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입니다. 여기 지금 니모를 찾아서의 여기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3일차에는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멜버른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관광지이지만 인문 환경에 속하고요. 지금 그레이트 베리어 산호초 군락은 자연환경입니다. 관광지지만 구분하세요. 다음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은요. 대륙은 오세아니아고 면적은 우리나라와 북한을 합한 한반도의 1.2배 정도 되고요. 기후는 온대기후입니다. 수도는 웰링턴이고요. 언어는 영어를 대부분 쓰지만 마오리족이 살고 있는 관계로 마오리어도 있습니다. 자, 관광지는 웰링턴, 수도죠. 로토루와 호비튼인데요.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반지의 제왕이 있죠. 호비튼 하면. 자, 1일차에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을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2일차에는요. 마오리족의 역사와 유황 온천으로 유명하죠. 로토루아. 그래서 이렇게 화산 지형이 많은 관계로 야채와 고기를 땅속에서 익혀 먹는 항이라는 음식이 발달했다라고 저번에 배웠습니다. 3일차에는요. 이 반지의 제왕의 호빗마을, 그러니까 난장이들의 호빗마을을 지금 이렇게 그대로 관광지로 꾸며놓은 호비튼입니다. 이모듬은 아메리카 이색 맛집 탐방인데요. 아메리카 대륙의 멕시코와 칠레의 이색 맛집 탐방 여행 상품을 알아볼까요? 멕시코의 자연환경입니다. 대륙은 북아메리카죠. 면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배 정도 되는 크기고요. 건조기후와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수도는 멕시코시티고요. 언어는 예전에 스페인의 침략을 받은 관계로 지배를 받은 관계로 스페인어를 씁니다. 관광지는 수도인 멕시코시티, 메리다, 테오티우아칸인데요. 1일차에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타코 브리또를 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이주민의 어떤 역사가 있는 메리다에서 자, 옥수수 요리인 엘로테를 먹을 거고요. 3일차에는요. 이 고대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멕시코는. 그죠? 그래서 멕시코 피라미드에서요. 피라미드인 테오티우아칸에서 칠레의 노가다라는 멕시코 전통 음식을 먹을 겁니다. 칠레의 자연환경입니다. 칠레는요. 남아메리카에 있죠.
그리고 면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7.5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기후는 온대, 냉대, 한대기후 골고루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앞서 배운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 남북으로 긴 칠레 땅의 지형의 특성상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칠레의 인문환경은요, 수도는 산티아고, 언어는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를 쓰고요, 관광지는 수도인 산티아고, 이스터섬, 푼타 아레나스 등등이 있는데요. 이 1일차에서는요,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쿠란토 음식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일차에는 모아 석상이 있는 이스터 섬을 갈 거예요. 이스터 섬에서 콤플레토라는 칠레식 핫도그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일차에는요. 세상의 끝에서 펭귄을 만났어요. 와, 한대기후 남극에서 푼타 아레나스라는 곳에서 까수엘라를 먹을 겁니다. 세 번째 모드 유럽 건축문화 체험여행입니다. 유럽 대륙의 프랑스, 영국 건축문화 체험여행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자연환경은요. 대륙은 유럽이고 면적은 대한민국의 5배 정도 돼요. 기후는 온대기후입니다. 수도는 유명한 파리고요. 언어는 불어 프랑스어를 쓰죠. 관광지는 유명한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그 다음에 아비뇽 다리인데요. 1일차에는 파리 근교의 에펠탑을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2일차에는 역시 파리 근교의 베르사유 궁전을 볼 거고요. 3일차에는 아비뇽에 있는 유명한 아비뇽 다리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 아르리라는 곳에서 어떤 고흐가 아르레 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를 잠깐 만날 거고요. 다음은 영국입니다. 대륙은 유럽이고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2.5배, 대한민국의 2.5배 정도 됩니다. 기후는 온대기후이고요. 수도는 런던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영어를 사용할 거예요. 관광지는 타워 브릿지, 버킹엄 궁전, 빅벤 정도 됩니다. 자, 1일차에는요. 런던의 타워 브릿지, 굉장히 유명한 다리죠. 타워 브릿지를 보러 갈 거고요. 2일차에는 버킹엄 궁전, 그러니까 이 왕궁을 보러 갈 거고요. 3일차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시계탑 빅벤을 보러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영국의 런던은 해리포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해리포터의 자, 네 번째 모둠 아시아의 이웃나라 여행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일본과 러시아 이웃나라 여행 상품을 알아볼까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의 자연환경은요. 대륙은 아시아고 면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기후는 온대와 냉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일본의 인문환경은요. 수도는 도쿄입니다. 언어는 일본어, 한자를 좀 변형한 가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관광지는요. 도쿄, 후지산, 삿포로를 갈 건데요. 자, 1일차의 도쿄입니다. 일본의 중심이죠. 2일차는 후지산이에요. 우리가 관광지지만 후지산은 자연환경이라고 얘기했었어요. 3일차에는 눈 덮인 일본판 겨울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 도시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삿포로를 본 다음에 다시 추운 러시아로 넘어갈 거예요. 러시아의 자연환경입니다. 대륙은 아시아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약, 즉 우리나라와 북한을 합한 한반도의 85배나 됩니다. 세계 1위로 가장 큰 면적이 넓은 나라죠. 기후는 냉대기후와 한대기후가 나타나고요. 부분적으로는 온대기후가 나타나기도 하고 건조기후도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는 냉대와 한대가 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문환경입니다. 수도는 모스크바고요. 언어는 러시아어. 전에 배웠어요. 그리스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배웠습니다. 관광지는 수도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베리아 횡단 열차 등등으로 가볼 텐데요. 1일차에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가고요. 2일차에는요. 러시아의 베네치아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답죠. 건축물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갈 거예요. 그리고 3일차는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날 겁니다. 5모듬 아프리카 대자연 탐험 여행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와 케냐 대자연 탐험 여행 상품을 알아볼까요? 이집트의 자연환경입니다. 대륙은 아프리카죠. 면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1배 정도 되고요. 건조기후가 주로 나타나죠. 사막이라서. 수도는 카이로고요. 언어는 아랍어를 씁니다. 그리고 관광지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룩소르 등등 갈 건데요. 여러분들 스핑크스는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을 한 스핑크스, 그리고 이 굉장히 이집트의 신비로운 피라미드를 2일차 갈 거고요. 그 다음에 3일차에 이집트의 역사 야외 박물관 룩소르를 갈 거예요. 자, 다음은 케냐입니다. 케냐의 자연환경은 대륙은 아프리카고요.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6배 정도 됩니다. 기후는 건조기후, 열대기후 등등이 나타나고요. 사바나 기후라고 해서 우기와 건기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수도는 나이로비, 인문환경이죠. 수도는 나이로비고요. 언어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쓰기도 합니다. 관광지는 수도인 나이로비, 그 다음에 사파리로 유명하죠.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 나쿠루 호수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1일차에는요. 마사이 마라를 가고요. 이 사파리죠. 굉장히 아름답죠. 그 다음에 수도인 나이로비를 2일차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홍학입니다. 이렇게 홍학들이 호수에 가득하죠. 이렇게 나쿠루 호수를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미리 나눠준 빈칸 학습지를 노트에 붙이고 선생님이 5가지 대륙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나눠서 우리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빈칸 학습지에 강의를 듣고 완성해서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독도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